안녕하세요. 영어 수업 공통 제2주차 1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루게 될 2주차 1차 강의 또한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습득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하셔서 영어 습득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과 문장의 구성에 관한 뇌과학적 설명과 함께 영어 습득에 필요한 따라 말하기 등 6단계 훈련 모형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과 문장의 구성에 관한 뇌과학적 이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왼쪽 뇌는 오른손과 논리, 수학, 과학을 관장하면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언어의 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뇌는 왼손과 음악, 상상, 통찰을 관장하면서 공간과 미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뇌라고 합니다. 그림은 언어의 뇌인 왼쪽 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주차 1차 시에서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영역과 발음 중추의 관계입니다. 언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발음 영역입니다. 그런데 언어의 뇌인 왼쪽 뇌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음 영역은 운동 중추의 일부로서 운동 중추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음 영역이 운동 중추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발음이 운동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듣고 따라 말하기와 소리내어 읽기를 일정 기간 꾸준히 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언어 정보 이동과 말, 문장 구성 관계입니다. 언어의 뇌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언어 이해 영역에서는 평소 단어 수고, 문법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말하기 영역은 언어 구성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문장을 작성하려고 하면 언어 이해 영역에서는 단어 수고, 문법 정보를 언어 구성 영역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전달되는 단어 수고, 문법 정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어 이해 영역과 언어 구성 영역을 연결하는 통로를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연결 통로를 언어 정보 이동 통로라고 합니다. 다음은 말을 할 때 우리 뇌 속과 뇌 밖에서 어떤 영역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는 내용을 말로 표현할 때 우리의 뇌 속과 뇌 밖에서 작동하게 되는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말을 할 때의 작동 영역과 정보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이해 중추에서 필요한 단어 수고 문법 정보를 구성 중추로 보내게 됩니다. 구성 중추에서는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말을 구성한 후 그 말을 발음 중추로 보내게 되고 발음 중추에서는 이해 중추로부터 받은 말을 소리 정보로 바꾸어 뇌 밖에 있는 4대 발성기관인 후두, 혀, 턱, 입술로 보내게 됩니다. 4대 발성기관은 발음 중추로부터 받은 말에 관한 정보를 발음을 통해 소리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4대 발성기관이 만들어내는 자신의 발음은
자신의 입과 귀를 통해 뇌 속의 듣기 중추로 전달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뇌 속에 있는 이해 중추에서 시작하여 구성 중추, 발음 중추, 4대 발성기관, 입, 귀, 그리고 듣기 중추가 차례로 작동하게 됩니다. 말을 할 때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은 언어 정보 흐름도를 보시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 중추에서 단어, 수고, 문법 정보를 구성 중추로 보내게 되고 구성 중추에서는 받은 언어 정보를 활용하여 말을 구성한 후에 발음 중추로 보내게 됩니다. 발음 중추에서는 구성 중추로부터 받은 말을 뇌 밖에 있는 4대 발성기관인 후두, 혀, 턱, 입술로 하여금 발음하게 하고 그 말은 비로소 소리로 바뀌어 자신의 입과 귀를 통해 뇌 속에 있는 듣기 중추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을 할 때의 작동 영역을 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이해 중추, 구성 중추, 발음 중추, 4대 발성기관, 그리고 듣기 중추가 차례로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을 하게 되면 언어의 습득과 사용에 관여하는 8대 영역이 모두 작동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의 습득과 관련되는 상식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장을 듣고 따라 말할 때 우리의 뇌 속과 뇌 밖에서는 어떤 영역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경은 친구들을 시험한다는 말을 듣고 따라 말할 때 우리의 뇌 속과 뇌 밖에서 작동하게 되는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듣고 따라 말을 할 때의 작동 영역과 정보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고 따라 말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원어민의 목소리가 귀를 통해 뇌 속에 있는 듣기 중추로 전달됩니다. 듣기 중추에서는 원어민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소리 정보를 이해 중추로 보내게 됩니다. 이해 중추에서는 듣기 중추로부터 받은 소리 정보를 우리말로 이해한 후에 그 정보를 구성 중추로 보내게 됩니다. 구성 중추에서는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원어민의 말을 재구성하게 되고 재구성된 말을 발음 중추로 보내게 됩니다. 발음 중추에서는 이해 중추로부터 받은 말을 소리 정보로 바꾸어 뇌 밖에 있는 4대 발성기관인 후두, 혀, 턱, 입술로 보내게 됩니다. 4대 발성기관은 발음 중추로부터 받은 정보를 발음을 통해 소리로 바꿔주게 됩니다. 4대 발성기관이 하는 발음은 자신의 입과 귀를 통해 뇌 속의 듣기 중추로 전달됩니다. 이와 같이 듣고 따라 말하게 되면 먼저 원어민의 목소리가 귀를 통해 뇌 속에 있는 듣기 중추로 전달되면서 듣기 중추, 이해 중추, 구성 중추, 발음 중추, 4대 발성기관, 입, 귀, 듣기 중추가 차례로 작동하게 됩니다. 듣고 따라 말할 때 유념하여야 하는 것은 귀를 통해 들은 내용을 먼저 뇌 속에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따라하는 말이 입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 말하기를 한 후에 따라 말한 내용을 다시 떠올려 해석하는 것은 정상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듣고 따라 말할 때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은 언어 정보 흐름도를 보시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어민의 목소리가 귀를 통해 뇌 속에 있는 듣기 중추로 전달되고 듣기 중추에서는 귀를 통해 들어온 소리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이해 중추로 보내게 됩니다. 이해 중추에서는 소리 정보를 역경은 시험한다 친구들을 이라는 뜻으로 이해한 후에 그 소리 정보를 구성 중추로 보내게 됩니다. 구성 중추에서는 이해 중추로부터 받은 소리 정보를 재구성한 후에 발음 중추로 보내게 됩니다. 발음 중추에서는 구성 중추로부터 받은 말을 뇌 밖에 있는 4대 발성기관인 후두, 혀, 턱, 입술로 하여금 발음하게 합니다. 이로써 처음 자신의 귀로 들어왔던 원어민의 목소리는 자신의 목소리로 바뀌어 자신의 입과 귀를 통해 뇌 속에 있는 듣기 중추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듣고 따라 말할 때의 작동 영역을 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 말을 하게 되면 듣기 중추, 이해 중추, 구성 중추, 발음 중추, 4대 발성기관, 듣기 중추가 차례로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듣고 따라 말을 하게 되면 언어의 습득과 사용에 관여하는 8대 영역이 모두 작동하게 되고 듣기 중추는 2번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듣고 따라 말할 때의 학습 효과입니다. 듣고 따라 말을 하게 되면 언어의 습득에 필요한 8대 영역이 모두 작동되므로 영어 습득을 위한 최상의 학습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어 사용 환경 노출 효과와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과의 관계입니다. 영어 사용 환경의 노출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입니다.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이 남아있느냐 여부, 남아있다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영어 사용 환경의 노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어 학습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의 연령별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은 3세에서 6세 때 절정에 달하지만 그 이후에는 줄어들기 시작하여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인 11세에서 14세가 되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끝나는 만 15세 이후에는 거의 소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은 모국어 습득에 필요한 언어 능력이기 때문에 만 15세 이후에는 남아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 암기 능력, 사용 환경 노출 효과와의 관계입니다. 사춘기 이전인 만 14세 이전까지는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학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외국어 사용 환경 노출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이때에는 암기 능력은 절정에 이르지만 이해 능력은 낮은 편입니다. 사춘기 이후인 만 15세 이후에는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이 거의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어 학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외국어 사용 환경 노출 효과는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암기 능력은 떨어지지만 이해 능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에 변화가 있다면 영어 습득을 위한 우리의 영어 학습 방법 또한 변화해야 합니다. 사춘기 이전인 만 14세 이전에는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이 유지되므로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는 사용 환경 노출 중심의 학습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 이후인 만 15세 이후에는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이 거의 소멸되므로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는 사용 환경 노출 중심의 학습보다는
모국어가 중심이 되는 따라 말하기 위주의 학습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고 실전 회화에 나선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실전 회화에 필요한 사전 준비란 자연스럽게 따라 말할 수 있는 능력, 따라 말한 내용을 문장을 보지 않고 의미 단위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따라 말한 내용의 일부를 바꿔가며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실전 회화에서 영어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 영역으로부터 단어 수고 문법 정보를 받아서 구성 중추에서 말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 준비에 필요한 따라 말하기 능력, 의미 단위 해석 능력, 따라 말한 내용에 대한 응용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하고 싶은 말을 회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성하여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전 준비 없이 실전 회화를 할 경우의 문제점은 언어 정보 흐름도를 보시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 중추에서 darkness, drive out, cannot 등과 같은 언어 정보를 구성 중추로 보내주더라도 따라 말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없다면 구성 중추에서 darkness, cannot drive out, darkness 라는 말을 회화 현장에서 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화는 말 구성 단계에서 막히게 됩니다. 결국 실전 회화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전 준비는 따라 말하기 감각을 개발하고 향상하는 일입니다. 따라 말하기는 이미 구성된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과정이므로 구성 중추에서 말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따라 말하는 훈련은 말을 구성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할 수 있게 하여주는 최상의 언어 습득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전 회화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전 준비에 해당하는 따라 말하기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하는 과정은 언어 정보 흐름도를 보시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 말하기는 university, tries, friends 와 같이 이미 구성된 말을 듣고 똑같이 따라 말하는 과정이므로 구성 중추에서 university, tries, friends 라는 말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따라 말하는 훈련은 말을 구성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할 수 있게 해주는 최상의 언어 습득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7월 22일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발간한 생활정보지 교차로에 실린 학원 광고입니다. 광고 제목은 이제부터 당신도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광고 내용 중에 B는 영어 단어만이 아닌 문장으로 소통을 원하시는 분, D는 영어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미국인과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아도 그리고 미국인과 대화를 많이 하여도 영어 말하기가 되지 않거나 향상되지 않는 이유는 듣고 따라 말하는 감각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고 따라 말할 수 있는 감각 개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자기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순환적 자기도 학습 1단계는 소리내 읽기, 따라 말하기, 받아쓰기 훈련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영어를 습득하기 위한 순환적 자기주도 학습 2단계는 소리내어 읽기, 따라 말하기, 받아쓰기에다가 실전 훈련을 추가하여 4단계 훈련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원어민과 실전 훈련을 한다고 하여 소리내어 읽기, 따라 말하기, 받아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 습득 관련 상식을 확인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따라 말하기 등 6단계 훈련 모형입니다. 따라 말하기 훈련 1단계는 소리 내지 않고 의미 단위로 읽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문장을 보면서 의미 단위를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따라 말하기 훈련 2단계는 의미 단위로 소리내어 읽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문장을 의미 단위로 구분하는 감각과 의미 단위로 발음하는 감각을 동시에 개발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따라 말하기 훈련 3단계는 의미 단위로 듣고 의미 단위로 이해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원어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의미 단위로 구분하여 듣고 의미 단위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의미 단위로 듣고 의미 단위로 이해하는 훈련은 문장을 보지 않고 해야만 듣기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듣기 감각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 말하기 훈련 4단계는 의미 단위로 듣고 따라 말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원어민의 목소리를 의미 단위로 듣고 의미 단위로 따라 말하는 감각을 개발하는 훈련입니다. 의미 단위로 듣고 의미 단위로 따라 말하는 훈련 또한 문장을 보지 않고 해야만 듣기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따라 말하기에 대한 감각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 말하기 훈련 5단계는 듣고 따라 말한 내용을 의미 단위로 직역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따라 말한 내용을 의미 단위로 의역이 아닌 직역 위주로 이해하는 감각을 개발하는 훈련입니다. 듣고 따라 말한 내용을 의미 단위로 직역하는 훈련도 문장을 보지 않고 해야만 소리 중심으로 문장에 대한 이해 감각과 구성 감각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 말하기 훈련 6단계는 듣고 따라 말한 내용을 의미 단위로 응용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듣고 따라 말한 내용의 일부를 다른 내용으로 바꿔가며 응용하는 감각을 개발하는 훈련입니다. 듣고 따라 말한 내용을 의미 단위로 응용하는 훈련 역시 문장을 보지 않고 해야만 눈이 아닌 입으로 문장을 응용하는 감각을 개발하고 문장을 소리로 구성하는 감각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 말하기 훈련 6단계 과정을 제대로 마치게 되면 영어 말하기에 필요한 기본 감각이 개발됩니다. 6단계 기본 훈련 이후에는 개인에 따라서 쓰기 감각을 보완하기 위한 받아쓰기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영어 회화에 대한 실전 감각을 보완하기 위한 실전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보완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되면 해외 유학, 국제 업무 수행 등이 가능하고 영어 시험에서도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2주차 1차시 과제입니다.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을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하고 듣고 발음 교정 후 다시 녹음하여 듣는 세 가지 과정을 5번 이상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문장은 한 번만 녹음하시면 됩니다. 제출 과제는 아닙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은 영어에 대한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 훈련 중심으로 진행되는 집중 강의입니다. 재미있는 강의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어 습득을 위해 조금씩 나누어 시청하시면서 반복 학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